휴가 좀 다녀오셨어요? 아 원래 이틀 쉬려고 했는데 네. 하루는 쉬었는데 이제 감기 때문에 아유.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또 일이 생겨갖고 지방 다녀오고 하느라고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하루 집에서 예. 감기로 끙끙 앓았다. 아, 참 쉴 수가 없는 그런 전국입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맞아요. 여기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을 못했다. 2주 만에 예. 뵙게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뭐 휴가 잘 다녀왔던데 그래도 눈에 띄네요. 명란어묵장? 예. 부부가 근데 따로따로 휴가를 이렇게 가는 경우 그런 소문이 있어요. 예. 그 가끔 예. 그 조 행정관, 윤 행정관 뭐 이런 사람들 지금도 눈에 보이던데. 네네. 그 김건희 여사 따라다니고 하던데 그런 행정관이나 소위 여사님을 보좌하는 분들에게 네. 부의원께서 요즘 부의트는 어떻게 지내시냐 하고 가끔 물어본다고. 두 분이 만나실 땐 약속 잡고 만나셔야 되나 봐요. 또는 근황을 공적인 관계. 예, 근황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어야 되는. 아, 뭐 이런 얘기가 심각하네요. 있습니다. 그냥 썰입니다, 썰. 예, 그런 얘기도 풍문으로 있다. 이제 돌아다니는 풍문으로. 얘기 그 정도로. 그게 왜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네. 얘기가 갑자기 썰로 확 올라온 이유는 동선이 다르니까 이상하잖아요. 무슨 휴가를 따로 가. 그렇죠. 예, 뭐지 부부가 그 대통령 부부가 그냥 업무상 관계이신가. 그러니까 여러 억측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휴가 일정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 참 저분들은 예전에 이제 참 죄송한 말씀에 낯이 두껍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왜 그렇게 보세요? 이종훈가? 이종호 전 아니 그 저기 대표? 말고 예. 중국에 후흑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후흑학. 예. 후흑학이면 두꺼운 후자에다가 검은 흑자 쓰는 거거든요. 예. 즉 후흑학.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낯이 두껍고 마음이 시커매야 권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풍자한 겁니다. 풍자해서 후흑학이라고 하는 네. 소위 학문으로 그거를 정립한 하나의 흐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후흑학이 딱 맞다. 그 사람이 분석한 걸 보면 네. 굉장히 풍자적으로 그 중국의 권력자들이 얼마나 낯이 두껍고 마음이 시커맸는지를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네. 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한국에 오시면 쓸 말이 많겠다. 후흑의 대가들입니다. 후흑. 두꺼울 후자에다가 검을 흑. 낯은 두껍고 마음은 예. 시커멓다. 그 국민들이 딱 보고 딱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 것 같은 네. 그런 예감이 듭니다. 네. 자, 휴가도 제대로 다녀오지 못한 우리 신장식 의원님, 사실은 현안이 너무 많은데 네. 국회 이제 정무위 차원에서도 할 일이 많으시고 당에서도 네. 할 일이 많으십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네, 저하고 네. 정춘생 의원이 가서 고발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이게 너무나도 딱 떨어지는데 그 김건희 여사 하나 지키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 취지 네. 그리고 사건 처리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담당 실무자인 고 김 국장님, 네. 김 부의사관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정승윤 부위원장이 직속 상관이거든요. 예, 직속 상관이고요.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김 국장으로 하여금 실무 책임자니까 네. 그런 그 무혐의 종결 처분을 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 이게 이제 직권남용죄의 핵심 논리입니다. 네.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드러나는 정황들을 보면 소위 이지문 전 중위 그 국가청렴운동본부인가요? 거기에 네. 계시는 분하고 사전에 나눴던 이야기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이지문 중위가 다 이제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밝혔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걸 보면 밀어붙였다. 지휘부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현장 조사도 가야 된다. 그 물건 명품백 그 디올백 봐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전부 다 무시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응하지도 않았고 이런 과정에서 너 이렇게 하면은 불이익을 줄 수 있어라고 하는 협박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악의 고지, 구체적인 너 이러면은 자리 지킬 수 있겠어? 그 협박이라는 게 무슨 뭐 칼 들고 협박하는 것만 협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고지하면 협박이 돼요.
그러면 만약 그러한 불이익을 고지하는 협박이 있었다라고 하면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하나의 행위로 직권남용 내지는 강요 둘 네. 다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강요죄 그리고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요. 이게 뭐 수사가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권익위에서 나온 얘기는 정보위원장이 돌아가신 네. 김 국장에 대한 순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기가 뭔데 순직 절차를 본인이 마무리합니까? 피의자가. 순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거는 이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순직 절차라고 얘기를 했다면 순직 인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네. 그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우리가 첫 번째는 이분이 예민한 분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성품이나 성격 탓을 하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순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개인적 사유로 개인의 극단적 얘기다. 선택을 한 거니까. 네. 그러면 순직 절차가 마무리된다라는 것은 순직 인정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저는 여기에서 자 순직 인정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순직 인정이 되려면 판례 등을 쭉 찾아보면 그 직무 김 국장이 수행한 직무와 네. 사망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왜 돌아가셨느냐? 네. 이거는 저희들은 정승윤 부위원장과 유철한 위원장, 특히 정승윤 부위원장이 직속상관인 정승윤 부위원장이 협박, 강요 내지는 직권남용이 있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네.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순직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이분의 사망에 이른 게 내 탓이로소이다라고 정승윤이 인정을 하겠어요? 안 하게. 그렇게 안 하죠. 예. 따라서 피의자 정승윤 부위원장은 순직 절차에 관여할 수 없어요. 관여해서는 안 돼요. 그렇네요. 이 사람은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아하. 즉각 일단 사퇴를 한다고 해도 지금 피의자이기 때문에 네. 사퇴를 바로 받아주면 안 되고요. 일단 그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돼요. 직무에서 배제시켜서 피의자로서 어떤 네. 처분을 받는지 감찰도 받아야 되고요.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되고 공수처에 저희들이 고발을 했으니까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돼요. 된다. 즉 지금 사표 낸다고 해서 사표를 받아줘서도 안 되고 아하. 사표 내기 전에 이 김 국장의 순직과 관련된 절차에 관여해서도 안 돼요. 본인이 네. 피의자인데 예. 누가 피의자가 직접 관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차. 즉각 예. 이 순직 절차에 관여하지 말고 직무를 배제시켜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공수처에도 제가 요구를 오늘 오후에 공식적으로 할 건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공수처는 업무용 PC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 압수수색 내지는 증거보전 절차를 취해야 됩니다. 고인의 컴퓨터. 고인의 컴퓨터. 예. 고인의 핸드폰은 지금 포렌식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웃긴데 수사기관에서 포렌식을 안 했어요. 부검하지 않았다고 해서 포렌식을 안 했는데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건을 조기 종결할 것이다. 따라서 그 유족들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검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포렌식도 하지 않겠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공수처에 저희들이 고발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이 김 국장님이 직접적 사인인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이냐 타살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느냐를 수사해야죠. 그러려면 고인의 핸드폰은 그렇죠. 이미 제출을 받아서라도 증거고. 포렌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하는 아예 수사를 안 하려고, 아예 네. 건들지 건들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어제 공수처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즉각 이 핸드폰도 이미 제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업무용 PC가 중요합니다. 업무용 PC. 업무를 하면서 예. 초안이 있을 거고 지시사항에 따라서 아하. 이렇게 초안 보고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나왔다. 이게 예, 있을 거 아니에요. 문서가 있을 거죠. 문서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럼 그 업무용 PC를 권익위원회에서 생각할 게 저는 너무 뻔하거든요. 자, 이 업무용 PC는 망인이 되셨기 때문에 김 국장이 이제 정부 관리 재산이니까 디가우징을 해서 다른 후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디가우징할 가능성이 커요. 포렌식을 못하게 다 날려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하. 따라서 이거는 빠르게 공수처가 압수수색하고 증거보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정승윤은 네. 업무에서 빠지고 직무 배제, 업무 배제하고요. 빨리 배제하고. 예, 빨리 배제하고 예. 업무용 PC는 압수수색하고요. 그다음에 고인의 핸드폰은
이미 제출을 받아서 포렌식 해야 됩니다. 네. 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오는 모든 거는 어. 덮기 위한 거예요. 이 파장을 줄이기 위한 거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은 이게 이제 박정훈 대령도 그렇고 백혜련 경정도 그렇고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그러니까 양심 있는 공무원들이 못 견디는 피해를 겁니다, 보고 예. 뭐 이런 진짜 스스로 극단을 선택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뭐 김건희 여사 하나 지키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 대통령이 경로하면 다른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권력 주변에 기생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아니 그 박정훈 대령 사건도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아니 내가 뭐라고 했는데 해병대 이 자식들 말 안 듣네? 가만히 안 두겠어. 이런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전화하고. 네, 전화질하고 아주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여기저기 막 전화질하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전화질이라고밖에 내가 표현을 못 하겠어. 예. 예. 그랬던 거고 백경정 사건 같은 경우는 아야. 그게 대통령의 직접적인 경로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주변으로부터 발생을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대통령을 팔아서 용산에서 최소한 예. 대통령을 팔거나 이랬던 세력들이 있는데 이들을 그대로 두고 오히려 원리 원칙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을 불이익을 준 거 아니에요, 백경정에게. 네, 지구대로 보내버렸어요. 네, 지구대로 보내버리고 이런 거고 지금 권익위 사건은 진짜 여사 하나 지키자고 사람 하나 죽인 꼴입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 저는 안타까운 게 보세요. 지금 감사원 증축 사건 얼마 전에 또 한겨레에서 네. 이렇게 단독을 했잖아요. 계속 연기를 하고. 감사원이 지금 그 7번 참여연대에서 냈던 게 8월 6차 연기된 게 8월 10일 날 끝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 8월 10일 날 제가 방송하면서 아직 이거 결과 나온다는 얘기 없는 거 보니까 7차 연기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7차 연기를 했어요. 11월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그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아하. 지금 누군가는 전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들고 예.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예. 있을 수 있다.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아이고. 견뎌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네. 얼굴 뻔뻔하게 후흑하여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왜 그 양심의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선량한 공무원들이 뭐 개인적으로 선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직업적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네. 왜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또 스스로 그 직업적 양심을 결과적으로 저버리게 됐다는 것 때문에 네. 스스로 본인의 목숨을 걸고 그 직업적 양심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가. 거꾸로 돼도 크게 거꾸로 됐다. 네. 견뎌주시라. 죄송합니다. 견뎌주시라. 일단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너무 가슴이 아픈데 국회 특히 정무위 차원에서도 이거 좀 청문회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따져 묻고 싶은 마음도 크다고 들었지만 아니 이거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렸고 강준영 예. 간사가 그 윤한홍 위원장이나 강민국 국민의힘 그 간사한테 이거 청문회 해야 된다. 저희들 청문회 그 정무위 첫 회의서부터 이거 청문회해야 된다. 이거 거짓말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저도 그 현안 질의를 하면서 정승윤 부위원장이 예. 사실관계 조사 충분히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회의록에는 아니 사실관계 조사가 하나도 안 돼 있지 않냐라고 하는 회의록을 가지고 네네. 누가 거짓말하는 거냐 했더니 일부 의원들이 착오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 청문회가 필요한 겁니다. 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강민국 의원 등을 비롯한 국민의힘에서 어제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청문회 안 한다. 그리고 이 김 국장님의 사망 사건을 야당이 닦아세워서 그렇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정승윤 부위원장도 전현희 위원장 만나서 빈소에서 그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빈소에서. 당신들 죄값 치러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쫓아 나오면서 전현희 위원장이 빈소에서 나오는데 김 국장 빈소에서 뒤따라 나오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다 사람이 어제 갑자기 사퇴 결정을 해요. 사퇴하겠다고 해요. 근데 네. 전제가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무슨 마무리입니까? 직무에서 즉각 배제돼야 될 사람이. 자, 뭐 의원님의 계속 이 사안을 계속 추적하고 계시니까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네.